아침 식사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어떤 아침이 중요한지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가볍게 먹어야 건강에 좋다고 믿습니다. 속이 편해야 하고 부담이 없어야 하고 그래야 하루가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젊을 때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기본 설정이 바뀝니다. 밤사이 회복되는 속도는 느려지고 근육은 조금씩 줄어들며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어제와 똑같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지만 몸 안에서는 전혀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특히 아침은 몸이 가장 예민한 시간입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진 상태에서 처음 들어오는 음식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닙니다. 하루의 혈당 리듬을 정하고 에너지 사용 방식을 결정하고 몸이 지방을 태울지 저장할지를 결정하는 출발 신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많은 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선택이 나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건강해 보이고 가볍고 착해 보입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이 착각이 몸에 부담으로 남기 시작합니다. 아침을 적게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침을 굶는 것도 항상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특히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 단백질이 부족한 음식, 포만감은 없고 당만 남기는 음식은 아침에 가장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음식은 먹는 순간은 편하지만 그 이후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혈당은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며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다시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오전 중에 이유 없는 피로를 느끼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괜히 단 음식이 당기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먹었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말합니다. 이때 문제는 양이 아니라 구성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육 손실이 조용히 진행됩니다. 아침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은 스스로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즉, 근육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면 체중은 크게 변하지 않는데 몸은 점점 힘이 없어지고 기초대사량은 떨어지며 살은 더 쉽게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노화라고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출발점이 아침 식사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침은 가볍게 먹는 시간이 아니라 몸의 방향을 잡는 시간입니다. 이 방향이 매일 조금씩 어긋나면 몇 년 뒤 몸 상태는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특별한 건강 비법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매일 먹고 있는 아침 식사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겨 의심하지 않았던 선택들입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몸속에서는 문제를 키우는 아침 식사. 50대 이후라면 이제는 한 번쯤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괜찮았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침은 하루를 여는 식사이자 앞으로의 몸 상태를 결정짓는 습관입니다. 이제부터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하는 아침 식사가 왜 문제가 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매일 먹고 있는 아침이 정말 당신의 몸을 돕고 있는지 아니면 조용히 소모시키고 있는지 말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아침 식사는 많은 분들이 가장 무난하고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선택입니다. 흰빵, 시리얼, 잼이나 꿀을 곁들인 토스트 혹은 우유나 요거트를 부은
달콤한 시리얼 한 그릇. 아침에 이 정도면 과하지도 않고 속도 편하고 괜찮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 선택이 더 건강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의 몸에는 이 조합이 가장 빠르게 문제를 만드는 아침 식사 중 하나입니다.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정제된 탄수화물이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소화가 매우 빠릅니다.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면 혈당이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급격하다는 점입니다. 혈당은 빠르게 올랐다가 더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때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침을 먹었는데도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집중력이 흐려지고 당이 당기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전 10시쯤 괜히 허기가 지고 커피나 간식을 찾게 됩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침 식사의 구성 때문에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리얼과 빵은 단백질과 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포만감을 유지해줄 요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배는 금방 꺼지고 에너지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50대 이후에는 이 패턴이 더 위험해집니다. 혈당 조절 능력이 예전보다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혈당이 올라가도 몸이 빠르게 회복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회복 속도는 느려지고 혈당 변동폭은 커집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직 당뇨가 아니어도 몸 안에서는 이미 부담이 시작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근육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근육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공복 시간이 길어진 아침에는 이 현상이 더 두드러집니다. 즉, 빵과 시리얼 위주의 아침은 근육을 지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쉽게 찌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은 가볍게 먹는데 왜 배만 나오지? 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의 답은 아침 식사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달콤한 아침 식사는 뇌에도 영향을 줍니다. 아침부터 당에 익숙해지면 하루 종일 단 음식을 찾게 됩니다. 입맛이 점점 자극적인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렇게 하루의 식습관 전체가 아침 하나로 흔들리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빵과 시리얼은 가볍고 단순한 식사입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혈당, 인슐린, 근육, 식욕까지 모두 건드리는 강한 신호가 됩니다. 50대 이후에는 이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는 그날 하루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몇 년이 몸 상태를 좌우합니다. 지금까지 습관처럼 선택해온 이 아침 식사가 당신의 몸을 편하게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조용히 지치게 만들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자주 선택하는 또 다른 아침 식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아침 식사는 바쁜 아침에 가장 많이 선택되는 형태입니다. 시간이 없을 때, 입맛이 없을 때, 간단히 넘기고 싶을 때 자주 등장합니다. 과일 주스, 과일 스무디 또는 과일 몇 조각만 먹는 아침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비타민이 많고 자연식품이고 가볍게 몸에 좋을 것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무거운 음식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은 이 선택을 더 선호합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이 아침이 생각보다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과일은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문제는 과일 자체가 아니라 아침에 단독으로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는 방식입니다. 과일에는 과당이라는 당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과당은 혈당을 올리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과당은 주로 간에서 처리됩니다. 아침 공복에 과당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간은 갑작스러운 부담을 받게 됩니다. 특히 주스나 스무디 형태는 섬유질이 거의 없거나 이미 파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은 빠르게 흡수되고 포만감은 거의 남지 않습니다. 마셨을 때는 가볍고 상쾌하지만 몸은 곧바로 에너지 부족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 주스를 마시고 한두 시간 뒤에 갑자기 힘이 빠진다고 말합니다. 이건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대사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단백질의 부재입니다. 과일만 먹는 아침에는 단백질이 거의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몸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다시 근육을 사용합니다. 50대 이후에는 이 과정이 근육 감소를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체력은 물론이고 혈당 조절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과일만 먹는 습관은 당장은 가벼워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몸을 약하게 만듭니다. 특히 지방간이나 콜레스테롤 문제가 있는 분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과당은 지방으로 전환되기 쉽기 때문에 간에 지방이 쌓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과일은 자연식이라 괜찮다 라는 말은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아침 공복에 과일만 먹는 것은 몸에 휴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과 근육을 동시에 소모시키는 방식입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일 위주의 아침은 씹는 과정이 거의 없습니다. 씹지 않는 식사는 뇌에 포만 신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는 부른 것 같지 않고 금방 다른 음식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심때 과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아침에 가볍게 시작하려다 하루 전체의 리듬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과일은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과일만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것은 50대 이후의 몸에는 맞지 않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건강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유지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큽니다. 다음으로는 또 다른 형태의 의외로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아침 식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아침 식사는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괜찮다 라고 말하는 선택입니다. 아예 안 먹는 것보다는 낫고 속도 크게 불편하지 않으며 부담도 적다고 느낍니다. 커피 한 잔 혹은 커피에 우유를 조금 넣은 간단한 음료, 여기에 비스킷 한두 개, 크래커 혹은 아무것도 없이 커피만 마시는 아침입니다. 특히 아침에 입맛이 없거나 체중을 줄이고 싶을 때 이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이 아침이 몸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커피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공복 상태에서 커피만 마신다는 점입니다. 공복에 카페인이 들어오면 몸은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카페인은 각성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심박수를 올리고 혈당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립니다. 이 과정에서 몸은 에너지를 쓰기 시작하지만 정작 공급되는 에너지는 거의 없습니다. 즉, 연료 없이 엔진을 돌리는 상태입니다. 이때 몸은
어디선가 에너지를 끌어와야 합니다. 그 결과 근육과 간에 저장된 에너지가 빠르게 소모됩니다. 이 상태가 자주 반복되면 아침부터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손이 떨리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커피가 잘 안 받는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커피 때문이 아니라 아침을 건너뛴 상태에서 커피를 마신 식사 습관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식욕 조절입니다. 공복 커피는 식욕을 일시적으로 억제합니다. 그래서 아침을 건너뛴 것 같지만 몇 시간 뒤 반동처럼 강한 허기가 찾아옵니다. 이때 단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폭발적으로 찾게 됩니다. 결국 아침을 줄이려다 점심이나 저녁에서 과식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커피에 설탕이나 시럽, 크림을 추가하는 경우 문제는 더 커집니다. 당과 카페인이 함께 들어오면 혈당 변동폭은 더 커지고 몸은 더 빠르게 지치게 됩니다. 50대 이후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에 대한 회복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복 커피 습관은 단순히 위를 자극하는 수준을 넘어서 전신 피로와 수면 질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커피만 마셨는데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분들, 이유 없이 하루가 긴 분들은 이 습관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커피는 아침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커피를 식사 뒤에 마시는 음료로 위치를 바꿔야 합니다.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커피로 하루를 여는 습관은 몸에 활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에너지를 빼앗는 방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아침 식사가 왜 반복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아침 식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가볍고 편해 보이고 건강해 보인다는 이유로 선택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50대 이후의 몸에 부담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아침 식사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아침은 적게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칼로리는 낮추고 속이 불편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조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은 젊은 몸을 전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50대 이후의 몸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능력보다 유지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 시기에는 얼마나 적게 먹느냐보다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의 핵심은 포만감이 아닙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근육을 지켜주며 하루 동안 에너지가 천천히 쓰이도록 도와주는 구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의 아침에는 몇 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째, 당 위주의 식사는 피해야 합니다. 달콤한 맛은 아침에는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됩니다. 둘째, 단백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양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에 분해할 재료를 주는 것입니다. 셋째, 씹는 과정이 있는 식사가 필요합니다. 씹는 행위는 뇌에 이제 하루가 시작됐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세 가지 기준만 지켜도 아침 식사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몸에서 느껴집니다. 오전 중에 괜히 지치지 않고 집중력이 유지되고 단 음식에 대한 갈망도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하루를 마쳤을 때 몸이 덜 소모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 중 단 한 끼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한 끼가 매일 반복되면
그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다고 믿고 선택해왔던 아침이 사실은 몸을 지치게 하고 있었다면 오늘이 바꿀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이미 오래 해온 습관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거창하게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하던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좋은 선택을 하면 조용히 회복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말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이제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좋은 정보를 주변에 꼭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